T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 동포들. 그 위상은 중국 내에서도 단연 손에 꼽힐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족 중의학 교수가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의대사 칭호를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바로 장춘 중의약학대 부속병원의 남정 교수인데요. 남정 교수는 56년 동안 중의학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제1기 중국 전국 명중의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제4기 국의대사에 뽑힌 건데요. 남정 교수의 국의대사 선정은 중국 동포들의 자랑이자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조용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친구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국 동포 남정 교수님이 중국 국의대사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스럽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의대사란 이 칭호는 아무나 수여할 수 있는 칭호가 아니거든요. 아마 전국에 120명만 선발해서 그 안에 한 분인데 또 그 분이 마침 중국 동포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연변일보가 나왔을 때 우리들 너무 좋다. 보통 이제 문화 분야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또 의학 분야에서 그래서 너무 멋있다 하는 때문에 저도 막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남정 교수님? 남정 교수님은 장춘의 중의학대 부속병원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국가약국관리국이 수여하는 국의대사 칭호를 이번에 받았거든요. 이게 제4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국의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원로 중의사들의 이술이 소실될 것을 막기 위해서 2009년도에 5년마다 매년마다 아니고 5년마다 이제 국가급 문화자산으로 중의학 임상 대가를 선정하고 그다음 국의대사 칭호를 부여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거를 중국 각 지역에서 추천된 이런 대가들을 먼저 한 번 심사하는 거 아니라 보통 이제 2심, 2번을 심사하고 3번을 아예 이제 공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선정된 사람을 이거 통해서 30명을 선정해서 지금 4기니까 이 120명. 그러네요. 매 5년마다 시작해서 이제 120명.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인구, 중국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14억 인구에서 30명 나온다는, 물론 14억이 다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특히 남정 교수님이 당뇨병 그리고 당뇨 합병증에 관한 연구 치료에서는 중국에서 뭐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꼽힌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 당뇨병 신병이라는 이 논문은 중의학 명사로 이제 약학 명사로 아예 수록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이 논문에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를, 중요한 단어를 약학 명사로 이제 지정됐다는 거는 앞으로 후배들이 다 이 내용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뇨학계에서는 뭐 그 민족과 상관없이
남정 교수님은 거의 이제 대가 중에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중에는 정말 남정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남정 교수님은 그 의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의 동포 중에서 물론 이제 옛날에는 문학계, 뭐 체육, 다양한 분야의 분들도 이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네. 근래에 와서 이번에 한중 수교 30주년에 한중 양국에서 경제 교류에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가 30인을 선정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무지개를 수놓은 사람들라는 책을 네네. 지금 출간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30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30명을 선정해서 기자분들이 19명이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인터뷰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뭐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아 게임 때 한국의 대표단 기자단이 통번역을 맡게 된 계기가 되어서 여행사를 차려서 예. 한중 양국에서 굉장히 많은 중국의 그 손님들 유치해서 한국에서 매출 잘 나게 하는 네. 뭐 이주원 김미진과 이주원 대표 뭐 또 한국의 유아용품 브랜드 아가방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 브랜드를 더 인수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중국의 이제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상장 기업 굉장히 이름이 많이 성장을 했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랑시 그룹의 신동일 회장. 그러니까 네. 한국의 브랜드를 더 키운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 시장을 잘 알고 네. 또 한국의 이 디테일한 이 문화를 한 거고 또 여기에서 중국 건설 분야의 최고상이 루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상을 동포가 받았습니다. 네. 정규상이란 선생님이 받았는데 이분은 지린 천호건설그룹의 총재입니다.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월드옥타에서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또 동포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 지회에 뭐 기업가의 월드옥타의 뭐 위원장 이광석 위원장, 중국 최고 권위 과학기술상을 받은 남기학 예지 아광기술그룹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대거 나오니까 꼭 기회 되시면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많은 동포분들이 한중 양국에서 경제교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냈구나.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그중에 한 분이 우리 전춘하 교수님처럼 대학에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업인들은 저희는 기업인이 아니니까 문화적으로 교육 문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업 분야에서 이렇게 경제 교류가 잘 활성화되게.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분이 30인 중에 2명이 있어요. 네. 그중에 한 분이 이선호 회장님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한번 취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한 동포 경제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이제 경제거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제가 어깨가 딱 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그 타국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물론 이제 중국에도 대부분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님, 아버님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조선반도 태어나서 중국 갔기 때문에 크게 뭐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에서만 성공한 거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또 한국 분들을 분명히 한중 양국에서 열심히 경제인 분들이 30명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 선정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옥란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엄마의 다듬이 방치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의 유물인 다듬이 방치가 있다. 관연한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되면은 엄마들은 첫날 입을 안감으로 신누런 광목천을 사온다. 엄마는 그 천을 햇볕에 발해오고 알뜰하게 씻고 씻어서 말리우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자연의 공기와 햇볕에 강렬한 힘을 입고 엄마의 고된 노력까지 더해져서 하얗게 변한 광목이 참 신기할 정도다. 이 천에다가 잎살 죽이거나 혹은 밀가루로 묽게 죽물을 쑤어서 골고루 먹인다.
그리고는 꼬독꼬독하게 말리고 약간 누기가 축축할 때 여러 볼로 개친다. 다음은 방칫돌에 올려놓고 방치질을 하기 시작한다. 투닥투닥, 툭툭, 툭탁툭탁, 투다닥.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은 방치질 소리가 약간 서툴다. 그것도 잠깐. 시간이 지나서 손에 익으면 마치도 음악 소리처럼 절주감이 찾아온다. 토닥토닥 토다닥 정답게 들려온다. 쌍방망이 소리는 진짜 가관이었다. 엄마는 옆에 집 순이네 방치를 빌어다가 양손으로 방치질을 다그쳤다. 톡탁 톡탁 토닥 토닥 똑딱 똑딱 또독 또독 또다닥. 풀이 골고루 천에 승배일수록 연하고 맵자고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 잔소리에 화가 난 엄마는 따당따당 땅땅 강마른 방치질을 했다. 아빠의 메마른 사랑에 분통이 터진 엄마는 퉁탕퉁탕 퉁퉁탕탕 망치돌이 금이 갈 정도로 애매한 방치로 분풀이를 했다. 그러다가도 기분 전환이 되면은 방치 소리가 또다닥 또다닥 따다닥 따다닥 따닥 따닥 사랑스럽게 들려온다. 엄마는 그렇게 세월을 안고 기쁨을 두드렸고 슬픔을 두드렸고 화를 두드렸다. 나름대로의 행복을 두드렸고 딸들의 장래와 희망을 두드렸다. 세월이 흐르니까 엄마의 방치질 소리가 엿가락처럼 늘어갔다. 66세 되던 그 해. 그날도 엄마는 막내 여동생의 첫날 이불안을 마저 끝내야 한다며 방구석에 들어가서 방치질을 하였다. 토닥토닥 탁탁. 어쩌면 엄마는 자신의 심장 소리 간격에 맞춰서 방치질을 하는 상 싶었다. 절주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상했다. 타다탁 타다닥 툭툭. 그러다가 문득 다듬이 방치 소리가 뚝 끊겼다. 내가 한 걸음에 방에 들어가 보니 방치는 엄마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만큼에서 뒹굴었고 머리가 방칫돌 위에 닿은 엄마는 코피를 흘려서 흰색 이불 안에 빨간 동백꽃잎이 그려졌다. 그렇게 엄마는 장장 50년의 긴 세월에 방치질로 시작한 일생을 방치질로 끝을 마치었다. 라는 글입니다. 네. 여기서 방치라는 게 다듬이 얘기하시는 거죠? 다듬이돌. 네. 맞아요. 네네네. 그 방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 내과에서 시골에 가면 빨래. 빨래를 이렇게 막 네네. 치는 분을 봤고 또 이불을 이전에는 다 커버를 바느질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불 씻고 나면 네. 그 방망이를 딱딱딱딱 두드려서 그거는 기억납니다. 할머니도 그랬었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미가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다리미 나오기 때는 아마 집집마다 다 방망이 하나는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다듬이 방망이를 아주 리듬감 있게 잘하셨던 맞아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얘기한 게 너무 재밌는 게 사랑스럽게도 들릴 때가 있고 네. 화를 날 때는 정말 그 방망이가 소리만 들어도 꽤 무섭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자체가. 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들은 어떤 가슴속의 울화 같은 것을 네. 아니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세대 아니셨습니까? 그 세대는 사실 대들고 네. 남자한테 어떤 화풀이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어도 특별하게 화를 못 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그렇죠. 거의 다 방망이로 다듬이 방망이로 어떻게 보면 화를 다 풀이한 것 같습니다. 네. 집에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빨래를 할 때 쓰는 방망이하고 또 다듬이 방망이는 좀 틀리잖아요. 다르게 그렇죠. 생겼죠. 네. 다듬이 방망이가 훨씬 아주 단단하고 정말 탄탄한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저도 할머니 이렇게 놓고 나가셨을 때 네. 한번 두드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빨래 방망이를 많이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꽤 뚱뚱하고 꽤 컸어요. 그렇죠. 꽤 네. 크죠. 그건 이제 밑이 좀 넙도덕하게 생겨서 빨래를 이렇게 닿는 면이 많아서 탁탁 칠 수 있게. 우리는 어렸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을 안 했고 도깨비 그렇죠. 방망이를 집집마다 방망이 들고 나왔다 혼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다듬이 방망이질 소리 들어보면은 정말 다 같은 소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어렸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어렸을 때는 뭐 하루에 본인 자체가 막 시끄러우니까 느끼지 못했는데 이 이야기를 편지 사연을 쭉 들으면서 엄마의 다듬이 방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잘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즐겁게 들 어떤 때는 약간 무섭게 소리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리듬도 안 맞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다듬이 얘기를 하면은 그 이불 빨래를 하얗게 빨아서 그 빨랫줄에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네. 그 사이로 막 장난하고. 그리고 꼭 누군가는 거기에 손자국이 조그만 게 있어. 그 범인을 찾는 게 일이에요. 네. 그리고 막 잘못하면 윽도 묻혀놓고 그래서 맞아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전에 어머님들이 정말 거의 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를 준비 다 선소해야지. 또 빨래도 우리는 그냥 세탁기에 넣는 것도 말리는 것도 사실 일이라고 해서 건조기를 쓰잖아요. 그때는 정말 다 펴고 와 그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지금 우리 한 5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오늘 남옥란 씨가 다듬이질 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일생을 쭉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 예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그 수고하셨던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가람과 뇌가 불러줍니다. 다듬이 소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한미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나는 한족 엄마와 조선족 아버지가 만남으로 해서 태어난 헌혈라다. 사람들은 헌혈라는 대부분 청명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지는 몰라도 나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잘 도는 편이다. 그런데 이 청명을 옳은 데 써야 하는데 나는 그릇된 대로 머리를 쓴 적이 있는데 후회된다. 어느 날 우리 반 한 친구가 새 책가방을 샀는데 어찌 더 이쁜지 나도 사고 싶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나는 엄마 보고 말했다. 엄마, 나에게 책가방 사주세요. 아니 책가방이 아직 헐지도 않았는데 왜 또 사? 가방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내 가방 보세요. 이제는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도 책만 세지 않으면 돼. 나는 엄마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 벌고 엄마도 가방 가게에서 일 보면서 돈 버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물며 가방 한 개에 100위안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 책가방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나는 무릎을 탁 챘다. 이 방법이 좋구나. 난 위에서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 나는 자신이 청명함을 두고 박수까지 쳤다. 그래서 나는 가위로 일부러 가방에다 구멍을 냈다. 그 책가방을 보신 엄마는 할 수 없이 어느 날 새 가방을 사들고 집에 들어섰다. 미나야, 네 책가방 샀는데 아마 네 마음에 들 거야. 제일 이쁜 책가방을 고르느라고 한참이나 신경을 썼거든. 가방 아껴서 써라. 사실 오늘 이 가방은 내가 원래 내 신 사려고 모아두었던 그 돈으로 산 거란다. 순간 나는 콧마루가 찡해졌다. 얼굴도 빨개졌다. 엄마,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어드는 소리라 말하자 엄마는 두 눈이 대곤해지면서 왜 그런지 다급히 물으셨다. 엄마, 사실은 제가 새 책가방이 욕심나서 일부러 가방에 구멍을 냈어요. 나이 말에 엄마는 성을 내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했다. 아이고, 잘못을 알고 고치면 좋은 거야. 너는 머리가 좋은데 그 총명한 머리를 공부에 써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도 이 책가방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며 또 엄마의 사랑도 느껴본다. 새 책가방을 갖고 싶어서 멀쩡한 책가방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를 저는 어릴 때 정말 생각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죠. 멀쩡한 가방에다가 구멍 네, 뚫고. 그거는 좀 그러네요. 그거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죠. 엄마가 보셨을 때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아니, 보자마자 알죠. 아, 다 알죠. 근데 어머님도 참 대단하는 게 보통은 네. 이러면 정말 빗자루나 방망이가 들어서 벌써 어느 정도 맞았을 건데 알면서 얼마나 원했을까 생각하고 사줬다는 그렇죠. 자체가 어머님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신발 사려고 모아두셨던 돈으로 책가방 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 하는 우리 미나 학생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애도 너무 착한 게 네. 보통은 뒤에 말까지 듣지도 않아요. 제 책가방 왔다 하고 그냥 들고 그냥 자기 방에 뛰어가거든요. 막 담아봐야지. 뭐 무슨 돈을 사는지는 애하고 네. 상관없는 일인데 미나 학생이 이제 엄마 사랑을 느껴보고 또 미안하다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머님도 대단한데 그 어머니 그 딸입니다. 네.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께 살짝 거짓말하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식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오면 음식을 저희 언니하고 남동생 위해서 숨겨둘 필요 없는데 저 때문에 항상 숨겼어요. 그러면 엄마 뭐 발소리만 나면 지켜봤다가 제가 이제 그거 훔쳐먹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짓말 하죠. 네. 생쥐가 먹었나? 고양이 먹었나? 남동생이 먹었나? 이러면서 근데 어릴 땐 좀 바보스러워. 먹으면 여기 입에다 꼭 뭔가 묻히고 다녀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그냥 웃는 모습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런 기억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면 애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덜 혼나면서 뭐 훔쳐올까. 네. 네. 자, 오늘 엄마와 재미있는 얘기를 적어온 한미나 학생. 유승찬의 노래로 그 마음 전해드릴게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갑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과 투자 설명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진출 및 투자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지키스탄 투자청과 주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요, 지난 5일 수도 두샨베에서 러시아와 또 카자흐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15개사와 또 타지키스탄 산업기술부, 경제개발 통상부, 투자청, 항공회의소 이런 민관이 함께 또 타지키스탄 현지 기업 50여 개사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정부의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은요,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타지키스탄의 경제 산업 정책 그리고 유망 투자 기회, 외국 기업으로서 어떤 현재 실제 투자 환경 등등을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또 수도 두샨베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계획 그리고 현재 진출해서 크게 성공한 한국 기업 코타 글로벌의 현지 성공 투자 사례 등에 대한 발표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권동석 주 타지키스탄 대사는요, 타지키스탄 경제부처 관계자와 현지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타지키스탄 진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약 50여 개 타지키스탄 기업들과 1대1 비즈니스 매칭 상담을 통해서 타지키스탄 진출 가능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 현지 기업과 유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이날 행사를 통해 가졌습니다. 네.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는요, 사전에 또 우리 기업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을 한 맞춤형으로 좀 진행되어져서 참가한 기업들이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은요, 현지 법률 자문회사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타직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법률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위해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타지키스탄 방문해서 한국 타지키스탄 간의 어떤 그런 경제 교류 활성화가 더욱더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유즈노 사할린스크시가 140주년이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1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9월에 유즈노사할린시가 140주년을 기념했는데 시민들의 행진, 다양한 공연과 드럼쇼 같은 주요 기념 행사는 지난 9월 10일 펼쳐졌습니다. 14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가가린 공원의 서북쪽에서 사할린 주한인협회의 주최로 김치축제도 진행되었습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 키팀이 신난 북공연으로 막을 올린 행사가 수백 명의 관객들을 모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자 200명이 직접 김치 만들기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규율 사할린스크
한국경사출장소 박상태 소장도 도시 140주년을 축하하고 추석날에 김치를 해보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했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도 열렸었네요. 네. 오미하여 진행자의 말에 따라 200명의 참가자들이 이미 준비한 양념에 파와 물을 썰고 마늘 다져 놓았습니다. 대다수 참가자 러시아인들이었는데 해놓은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하니 이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날 밥과 김치, 떡으로 구성된 시식 세트 700개가 준비되었고요. 또한 김치축제 일환으로 한민족 공예 활동 교실과 정통놀이 마당도 펼쳐졌습니다. 김치축제 봉사자로는 사할린 국립대 학생 50명, 사할린 주한인 여성회와 주총련회 회원들이 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면서 많은 참가자들이 조직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들 말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가 14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마침 또 추석날에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공연도 있었고 시민들이 행진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가가린 공원 서북 쪽에서는 김치 축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타악기 팀이 신나는 북공연으로 막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 수백 명의 관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김치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축제 참가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로 찰떡치기법을 선보였다고 그래요. 아마 민속 명절이어서 더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치축제 일환으로 한민족 공예활동 교실 또 전통 놀이마당이 펼쳐졌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참석자들이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또 참여하고 싶다. 참 즐거운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우리 민속의 여러 가지 것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이거 좀 받아줘. 이게 다 뭐예요? 아유, 시장 갔더니 버섯하고 나물이 하도 좋아서.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사와요? 엄마가 시장 통째로 털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니? 네.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지금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럼요. 썰어서 말려놨다가 겨울 내내 먹을 거야. 이걸 왜 썰어서 말려요? 요즘 마트에 가면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걸 모르니? 아우, 넌 그럴 땐 꼭 네 아버지 같더라. 이 많은 채소 다 썰어서 말리고 또 허리 아프다 손목 아프다 할 거잖아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해마다 그러시잖아요. 가을만 시작되면 채소다 과일이다 사다 말리고 아프셔서 병원 다니시잖아요. 아유, 그러게. 아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말린 버섯 넣어서 끓인 된장찌개 너도 좋아하잖아. 오늘부터 안 좋아할 거니까 이젠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사온 버섯하고 채소는 손질해서 말려도 되지? 네, 그러세요. 아유, 착한 거.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아유. 해가 많이 길어졌네. 내일 모레가 이거잖아. 아들이 효자네요. 엄마 힘들까봐 채소 말리기를 그만하라고 하고 일손도 도와주고. 그러게요. 내일 모레가 이것이라고 했는데 23일이 절기상 이것입니다. 이 절기는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풀면 가을을 나눈다는 뜻인데요. 여름과 가을의 경계로 이것이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이것이 지난 뒤부터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어진 밤은 동지가 됐을 때 가장 길어지게 됩니다. 덥고 추운 것도 이것과 춘분까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여름과 겨울이 지나가는 경계가 이것과 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면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과 밭에 뿌린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기이고 각종 채소들과 나물 등을 말려서 겨울에 먹기 위해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부는 바람이 건조하면 다음 해에 대풍이 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4절기 중 하나인데요. 백로와 한로 사이에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인데요. 이 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추분, 2번 추석, 3번 추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절기가 다가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보통 추석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밤이 길어지는 이 절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좀 빨랐죠. 추석이 지나니까 여름이 간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라고 했습니다. 벌레들도 월동할 곳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뜻이겠죠. 이 절기 즈음에서 농촌에서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과일이나 채소를 말리는 가을거지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태풍이 들어서 많은 곡식과 과일이 수확됐으면 좋겠네요. 동포 여러분의 가을맞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가을거지는 다 끝내셨는지, 가을거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행복우체통에 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홍범도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8월 15일 네. 8.15 광복절에 이 고려인 마을이 있는 곳에 조그만 다모아 공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네. 그 공원에 아주 위험에 찬, 확신에 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봉환됐지 않습니까? 작년 네. 8월 15일에. 예. 유해가 봉환됐을 때 이 고려인 마을에서는 굉장히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홍범도 장군이 드디어 이렇게 역사적인 조국으로 귀환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고려인들을 모두 감동하고 뭔가 이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투쟁 정신을 이어받자는 그런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마침 네. 작년 연말에 11월 무렵에 이 지역구 의원 한 분이 우연히 그런 그 지나가는 말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이 동상도 세우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거 훌륭한 아이디어니까 꼭 실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뜻을 모아서 12월에 네. 홍범도 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이 고려인 마을 이 사람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 이 뜻 있는 분들 한 30여 명이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예.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이렇게 모금운동도 전개하고 그러다가 네. 이 광주시와 이 광산구의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 8월 15일 그러니까 8.15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을 기념을 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만은 광주에 살고 계시는 많은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뭐 소원하던 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에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네. 고려인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였던 이런 위원들의 대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의 어떤 정신문화, 네. 그들의 어떤 항일운동, 이런 궤적들은 그 역사적인 자료나 이렇게 국내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설명은 되고 있었지만 고려인들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증명해 줄 뭐가 상징적인 게 사실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고려인을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 그 항일 무장투쟁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 그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홍범도 장군의 그 형상이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고려인들 8만 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이 8만여 명인데 네. 이들이 단지 그 경제적인 이유로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제는 고려인들의 정신, 고려인들의 의지, 고려인들의 기상도 홍범도 장군 형상 건립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이식에 들어왔다. 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려인들도 이제는 정신적인 지주가 국내에도 생겼다. 네. 이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벅차올라 있습니다. 김병학 관장님께서 어쩌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세워진 것도 관장님의 어떤 그 정신도 함께 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도 특별히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남다르긴 합니다. 네. 물론 저도 홍범도 공원 조성 추진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건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아니고 모두 합심해서 세운 결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오래 살았고 네. 또 카자흐스탄에서 실제로 1993년 초에 일부러 그 그슬로르다 먼 곳을 찾아가서 홍범도 장군 거기에 세워져 있는 형상을 보고 제가 참배를 했고 네. 그 뒤로도 이 기회 있으면 그곳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 홍범도 장군 형상도 찾아가 그 참배를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또 감회가 매우 새로웠습니다. 또 더욱이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작년에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기념해서 유해봉환 특별전이라는 전시를 네네. 개최를 했고요. 또 올해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 기념으로 또 특별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감회가 남다르고 이 가슴이 벅차올랐던 이 기억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1주년 그 특별전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예, 이것은 그 작년에 연속 선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작년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 만에 봉환됐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감격 속에서 또 우리 문화관에서 홍범도 장군 특별전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고 또 올해는 유해봉환 1주년 기념 또 형상 건립을 기념해서 네. 또 자료 전시하고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또 관련 유물도 전시를 했고 또 이번에는 우리 역사유물 전시관에서 특별히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투쟁 정신 계승을 위한 또 세미나를 마련해가지고 예. 학술적으로도 홍범도 장군의 이런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동시에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작년에 어떤 그 호기심 차원의 관심을 넘어서서 네네. 이제는 홍범도 장군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와 물리적으로 이렇게 단절된 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네. 또 지금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어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번 전시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김병학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자료를 모으시게 된 건가요? 사실 홍범도 장군이 남기신 또 관련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국내나 어디에 가도.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오래전에 항일운동을 또 하시면서 이렇게 학자나 문인 같으면 꼼꼼히 기록을 남겨서 보존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다른 삶을 또 사셨지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 항일 독립투쟁 또 항일 의병운동 과정에서 가족들이 전사하거나 또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혹독한 또 고문을 받고 그 결과로 이렇게 목숨을 잃고 해서 오랫동안 홀로 살아오셨고 네. 또 말년도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홍범도 장군이 스스로 남긴 유품이 사실은 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일부 홍범도 장군 관련 유품을 수집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조촐하고 좀 넉넉지는 않지만 홍범도 장군의 그 뜻과 정신을 이렇게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을 했던 것이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광주 고려인 마을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 건립 과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홍범도 장군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현상의 바람이 되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댈 닮은 저 시린 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어질까